저기 원장님 소개를 먼저 해주십시오. 그래.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시업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때는 고전문학을 했습니다. 고전문학에도 실학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덕분에 대학에서 나와가지고 경기도 남양주 다산 유적지에 있는 실학박물관의 관장을 몇 해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학을 이론으로 공부만 한 게 아니라 펴고자 하느라고 생활 현실에서 또는 학생들과 함께 생각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걸 경험으로 해서 실학에 대한 보다 좀 쉽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실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말입니다. 실학의 개념 뜻을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실용지학이라는 실학, 또 하나는 허학, 빌허자 허학의 대립되는 개념으로 열매실자 실학, 세 번째는 실사구시라는 학문,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실용지학은 항상 있습니다. 생활하는 우리들도 사냥하는 법, 농사 지을 때 필요한 것,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실제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원리나 지식이나 학문이 있다면 그게 실용지학이 되겠는데, 국가는 전장, 제도 이러한 걸 통해서 외교, 국방과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여러 가지의 그런 그 학술과 학문을 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사전적 개념입니다. 비역사적인 개념입니다. 예컨대 조선시대 때 임난을 겪고 나서 서해 유성룡 선생이 징비록이란 책을 썼죠. 나라가 어렵거나 전란을 당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대비와 준비를 할 뿐 아니라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어떻게 대비를 한다는 문제를, 경험을 정리해 놓은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이러한 책은, 이러한 저술은 실용지학으로서의 실학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개념으로서의 실학에는, 이라는 말에는 고려 말 조선 초기에 실학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것은 고려시대에 아주 널리 통했던 불교나 또는 도교의 반대 개념, 그거와 대립되는, 상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실학이란 말을 했습니다. 결국 그때 실학은 유학입니다. 고려 말에 새로운 지식인들 사대부가 나오면서 유학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지도 이념을 국가의 지도 이념으로 하려고자 했을 때, 그 유학은 일반 유학이 아니라 성리학입니다. 따라서 불교가 비현실적 세계관을 가지고 도교가 역시 인간 윤리나 이런 문제를 떠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유학, 그중에 성리학은 특히 국가와 사회와 가정과 인간관계의 현실적 윤리를 강조하는 학문이었기 때문에, 사고였기 때문에 이것을 실학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에 와서도 왕왕 실학이란 말이 이런 뜻으로 쓰이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실학이란 말은 세 번째, 실사구시지학의 준말입니다. 실사구시란 말, 이건 경전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열매실, 일사, 구할구, 이시, 실제의 일을 통해서 답을 구한다, 원리를 찾는다, 진리를 추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실사구시의 태도로 현실을 바꾸어서 개혁하고 해나가자는 학문, 그게 실사구시지학, 18세기 전후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 조선 후기에 조선의 중세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노력한 현실주의적 사고이자 학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말하는 실학은 18세기 전후의 역사적 개념 실사구시지학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개념 실학의 형성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 잘못됐다. 그 앞으로 가서. 이러한 역사적 개념 실학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었는지 그 여러 가지 양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은 선비사자, 오늘 말하면 지식인입니다. 사계급이 다스린 나라입니다. 조선 초기에는 사가 많지 않았습니다. 후기가 되면서 사도 인구와 함께 늘어납니다. 이럴 때 조선 후기에 벼슬에 못 나가는 지식인, 글을 읽었지만 이런 제야적 지식인들이 많아지고 당파가 갈라지면서 나갈 수 없는 그런 제야적인 학자 지식인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제야적 지식인들이 자각을 하게 됩니다. 현실 생활에 농민들의 현실 생활이 워낙 피폐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라는 이것을 고려하는 제도와 가치가 조선 초기에 만든 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현실과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런 공백 공간 속에서 심각한 모순이 생겨나고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혁하고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학문의 주체로서 선비들이 자기를 인식하게 되는 것, 이게 기본입니다. 그런가 하면 조선 후기가 되면서 경제사정이 좀 나아집니다. 17세기 이양법을 발전시키고 의술도 발전되고 또 상품화폐 경제가 발전됩니다. 상품화폐 경제는 특히 대동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특산물을 쌀로 바꾸어 가지고 세금을 내고 그러다 보니까 쌀을 중심으로 매매하는 시장이 발전되고 여러 가지 장시가 발전돼서 상업이 발전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 먹고 사는 일이 조금 더 진전되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인구가 기하급수로 늘어나면서 토지는 늘지 않는 또 하나의 근본적 모순이 진전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살인이 등장합니다. 물론 16세기경에 살인파가 나와서 훈구파와 겨루다가 지방으로 많이 쫓겨가고 하지만 이 지방으로 간 분들은 나름대로의 사회를 이루고 지내는데 서울 근방에 경기도 광주를 중심으로 한 서울 근방의 선비들은 중소지주적 경제 기반을 유지하지를 못하고 서울에 있는 권세 있는 집권자들이 모두 땅을 많이 차지해서 그래서 농민과 함께 상당히 어려운 처지가 됩니다. 이들이 농민의 어려운 상황과 현실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농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학문을 하고자 하는 자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쯤 서양으로부터 중국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과 이게 많이 들어오는데 이러한 새로운 지식을 서울 근방에 있는 경기론의 선비들이 많이 보게 되고 또 서울의 권력층의 여러 가지 문제를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보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자각과 비판적 안목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 시기에 조선 후기 현실이라는 게요.
매우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때 배운 삼정의 문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만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글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은 이 토로 위전하고 민 이 토 위전, 리 관리란 이자 이는 이민 위전이라. 풀면 백성은 땅으로 밭을 삼아서 생산하고 관리는 백성으로 밭을 삼아서 얻어들인다. 그러니까 백성은 땅을 파서 생산하려고 애쓰지만 관리들은, 지배자들은 백성을 훑어서 부를 축적하고 부정을 하고 해먹는다는 이러한 현실이 온 조선사회에 미만하게 꽉 찼습니다. 이러한 모순으로 꽉 차 있는 시대를 다산 정약용 선생이 고민했기 때문에 나라를 전체를 바꾸려는 경세유표 같은 책을 내게 됩니다. 이런 점을 정리해 보면 실학은 현실을 개혁하고자 하는 농민의 요구와 민의 요구를 대변하는 지식인의 사고와 고전을 재해석해서 현실적 문제의식으로 재해석해서 새로운 개념을 찾고 논리와 사유를 얻어내고자 하는 지식인의 노력, 거기에 새로운 세계적인 조류와 서양의 문물이 들어와서 과학기술과 새로운 상상과 사유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서양 문물의 유입, 이 세 가지가 바탕이 되고 자극이 돼서 실학을 형성시키고 실학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